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 마녀를 소개할 텐데요. 우리가 박수로 한번 맞이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물감 마녀 신은미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아나운서 아니신가요? 아나운서.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영광이네요. 뭔가 모델이나 이런 거 하실 아유, 사실 쪽. 아이돌. 모델 일을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네. 10년 전에 했던 일을. 뒷조사를 제가 다 이렇게. 무풍 모드로 들어줘. 몰입할 수 있었기에. 우리 석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죠.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우리 물감 마녀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또 담겨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슴가죽이랑 곰. 제가 1월 달에 이 출판 캠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공간이 주는 매력이라든지 고창에서 둘러보았을 때 받은 영감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곳에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오. 지금 하시는 거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라이브 페인팅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는 그 빠른 시간 안에 하나의 화폭을 완성을 하는 스피드 라이브 페인팅인데 음악을 틀어놓고 10분 내외의 그런 시간 동안에 그림을 완성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라이브 페인팅이세요. 야, 그럼 언제 제가 장구를 한번 연주해드리고 페인팅을 한번 해도 되겠네요. 너무 좋죠. 언제 한번 만나요, 우리. 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업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는 제가 출판 캠프에 여기 내려왔을 때 우연히 글 쓰는 작가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촌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고창에 관련된 책을 내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글 작가도 계시고 그림을 제가 그리니까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사파 작업을 하게 됐어요. 보인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좀 궁금하고 문화상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옷도 현대복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고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뭐 집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주인공이 소년 전사예요. 그래서 마치 그 미래소년 코난 같은 그런 귀엽고 발랄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소년이 주인공일 예정이에요. 이건 제가 그림이 그렸던, 너무 멋진데요, 근데 네, 색감을 작품들이에요. 정말 잘 쓰시네. 야, 이거 너무 멋지다.
와, 진짜 작품, 동양화. 네. 한 곳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생각도 그렇고 몸도 좀 굳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럴 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새로운 공간에 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주눅 들어있는 세포들이 좀 깨어나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오히려 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야, 오랜만에 또 예술을 하시는 우리 마녀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물감 마녀님께서는 한정된 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스피드 라이브 페인팅이라는 작업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빠른 시간 안에 커다란 화폭을 하나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있고 그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뭔가 그림이 항상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전시장을 가서 볼 수 있는 협소한 그런 예술 세계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리는 과정을 보면서 좀 더 즐겁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긴 우리가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제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작가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죠. 제작을 했는지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과정을 뭐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고. 그런데 그 라이브 하듯이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본다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일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주 흥미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들을 서로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리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저도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렇죠. 무대 네. 위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반응이라는 게 몸으로 쫙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거 먹히고 있어. 정말 그 희열이 이건 별로 있어요. 아니, 이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얼씨구 좋다, 잘한다, 뭐 추임새를 넣기도 해서 네. 거기에 응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변칙도 하고 뭐 신하위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림은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으면 아이고 잘 그린다 뭐 이렇게 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혹시 없다 하더라도 네. 그게 기운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그 연극을 할 때 아. 오늘은 내가 대사를 치는데 대사가 관객 속으로 쑥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대사를 치는데 그냥 흩어져 버려요.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맞아요. 앞에서 페인팅을 할 때 이미 딱 느낌이 계속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소통인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관객들을 마주보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제가 등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통이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등으로 다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딱 이제 다 그리고 나서 딱 돌았을 때 그 함성이 확 이렇게 오는 그게 있어요. 거기서 막 짜릿하고. 오늘 잘했다. 오늘은 됐어. 네. 근데 오늘- 반응이 없으면 좀 오늘 좀 별로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런 게 약간 있어요. 이런 느낌이다. 저도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흰소리도 하고 하잖아요. 작가님들의 표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저한테 굳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또 저래 이러면서 약간 네.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구나. 약간 소통, 무언의 맞아요. 소통.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느낌이 저는 아이돌이신가 이 느낌을 했는데 이 그린 게 아이돌 진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렇게 네. 승화를 시키는 건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베일에 쌓여지고 싶은 예술가의 어떤 본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드러내면서 이렇게 용기를 냈던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동양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양화는 좀 더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선시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동양화도 굉장히 물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아름다운 표현도 굉장히 넓은데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라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네. 그러다 실패하면 그것도 멋있겠다. 왜 고공들께서 딱 끄는데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막 깨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치마 딱 끄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해버리고. 아니, 근데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걸 꼭 또 없애고 새로. 사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는 사실 대부분 폐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과정을 그냥 어허. 아름답게 보고 즐기는 거에서 사실 멈추는 게 그 그림을 딱 그냥 걸어놓고 보면은 사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10분 내외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그냥 예술의 행위로서 봐주시는 게 전 제일 좋더라고요. 폐기하지 말고 그냥 MBC에 주면 안 돼요. 아니면 당근마켓에 올리시면 무슨 소리야. 예술이라는데 내가 오늘 그랬으니까 얼마 날 거 없습니다. 막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은저감에도 남원 은저감에도 동학에 대한 모임을 했다. 그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큰 촌에다가 이제 작품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그 깃발처럼 뭐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폐기를 하고 싶은 어떤 작가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끔 그래서 선물로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맞아, 분들이 맞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폐기를 하지만 기념으로 그냥 이건 이런 그림이니까 그냥 기념으로만 봐주세요라고 선물로 드리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들은 온전하게 완성이 된 작품들을 맞아요. 세상에 내놓고 맞아요.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동화책 그림 사파 작업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파는 고창의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모로비리 국이라는 국가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살고 있는 소년이 그 족장의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스펙타클과 서스펜서와 네, 뭐 스릴이 있는 야.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혹시 미리 아이들이 본 적은 있나요? 아이들이 아직 제 사파 시안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진 못했고 네.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좀 정신 연령이 아이들 같죠. 저희가 한번 보면서 인정. 반응을 한번. 인정. 평소에 그림을 그린 수첩이라고나 할까요? 이 사파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냥 동화책에 간단한 들어가는 스케치를 이렇게 한 네, 거예요. 맞아요. 동화책에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바다도 있는 겁니다.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렇죠. 네. 뭔가 좀 안겨 있는 듯한. 맞아요. 그런 엄마의 느낌도.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오. 그 엄마의 품이 온 세상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엄마가 자연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너무 예쁘다. 네, 맞아, 옛날에 이제 스케치니까. 제사를 보내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기우제 같은 그런 가뭄이 든 땅에 왠지 나는 저런 그림이 좋다. 약간 샤머니즘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새와 동물들 네. 쓸쓸히 길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 오. 뭔가 딱 보니까 진짜 그 동화의 한 장면이 네. 그려지는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그림 보셨는데 좀 우리 박연미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되게 관심 많은 게 요즘에 마을 교과서. 그러니까 진짜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마을의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거를 딱딱하게 보면은 마을 현관에 이렇게 이 마을은 언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사파랑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좀 아이들이 읽으면 좋겠다. 마을 교과서로 이런 것도 사용돼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마을 네. 교과서 네. 너무 좋다. 마을의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네. 우리의 이야기로 동화책처럼 만드는 것도 아주 네.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연미 대표님도 사실 그 부안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입주 작가님을 초청할 의향도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프랑스에도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네. 예술이 얼마나 맞닿아 있었겠어요. 제 원래 중학교 때 꿈이 이제 미술하는 화가였어요. 오, 네. 그러세요. 저희 네. 엄마 아빠가 배고파 죽는다. 일단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근데 우연찮게 저도 이제 공공예술 큐레이터로 좀 일해본 적이 있어서 이런 예술가님하고 많이 일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 저는 사실 이 예술과 농촌에 가장 다르다 생각하는데 가장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자원에 엄청난 영혼과 에너지를 쏟아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사실 농부들도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네. 요만한 그렇구나. 씨를 넣어서 창조자. 엄청난 창조자와 가장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이 예술가와 농업인이 아닐까. 오, 멋진 표현이에요. 야. 저희는 언젠가 이 둘이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예술로 농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입주 작가 저는 오셨으면 언제든지 야. 초대해 주시면 네.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오, 해보고 싶은 알겠습니다. 프로젝트예요. 네. 좋네요, 진짜. 그 역할을 또 우리 물감마녀님께서도 하고 계신 거니까 네. 우리가 한번 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그래서 꽃 잡고 냄새 맡고 사진 찍고. 감독님이 시켰죠 이거. 여기서 한번 걸어오세요. 그래. 우리 다 알아 이제. 그래 이런 거 알아 이제.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이 금방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근처에 있는 곳을 종종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요. 혜리쌤,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일찍 모르겠어요. 네. 혹시 참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도 사파 작업을 하다가 막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책을 좀 찾아보려고 왔거든요. 어때요? 좀 작업도 잘 되고 지내는 데는 뭐 큰 불편 없나요?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이제 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네. 늦어지고 있네요. 사파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촌장님과 함께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조금 막힌다 혹은 뭐 궁금한 게 있다 하면 항상 촌장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은 평면이죠. 이차원적인데 이런 거 보면 마치 뭔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 나중에 리터치야. 하긴 색감 같은 거는 그렇게도 괜찮아요. 이게 도명화가 아닌데도 굉장히 동양적인 품이라서 되게 이런 표현도 괜찮네요. 지역 어르신들이랑 함께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청소년들하고도 뭐 글을 매개로 그림을 매개로 사진을 매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어떨 때는 그 자체가 고스란히 책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마을 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협업하는 고마운 동지들이세요. 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사실 좀 게을러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책 모임도 있고 내가 한층 더 발전되는 느낌을 이곳에서 많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네, 여기 약간 6시 내 고향 느낌인데요. 약간 지금. 리포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냄새.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알려주세요. 꼬랑지 딱 요렇게 이렇게 닦아갖고. 아 여기. 아 여기 찢어볼까? 찢어지면 안 되죠? 꼬랑지만 들어가면 괜찮은 게. 꼬랑지만 이렇게 빠얀 게. 이걸로 고춧가루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된 고춧가루 같아 진짜. 네, 어르신들이 되게 저를 귀여워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저도 여기 책마을 해리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뭐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힘 모아가지고 좀 같이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친해지고 그리고 수업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 여기 사시는 거죠? 건지면 50년 다 산지. 아니 저희 뒷집 사시나 봐요, 어머니. 네. 아가씨가 안녕하세요 그게. 제가 지내고 있는 집이 저 할머니들 바로 옆집이거든요. 네. 하간가 뭐 하가 그게 하가. 맞아요. 그지? 네. 아직 이쁜 딸 부른 게 어찌나고. 이쁜 딸. 동네가 비었다가 온 게 좋기는 한데 뭐지. 어르신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불을 끄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 이게 불이 켜져 있어요, 밤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예술가들에게는 그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숲지기 여러분들은 그런 장점으로 전라북도가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지 우리 박연미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외국에서도 오신 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영감들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어떤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제가 스웨덴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시골 마을을 갔어요. 근데 숙소를 구하다가 일단 무슨 학교가 있어서 숙소를 잡았는데 갔더니 디자인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스웨덴 하면 땡케아라는 되게 유명한 가구 회사 디자인, 북유럽의 디자인을 엄청 알아주거든요. 디자인 학교는 도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제 만나보니까 디자인 학교들이 시골에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 하는 말이 정말 이 자연물하고 만나면서 정말 정갈한 디자인을 뽑아내는 게 이 자연을 통해서. 그랬구나. 그 과정이 이제 북유럽의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전라북도는 이런 멋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디자이너가 오히려 더 네. 크게 성장하고 살아 숨쉬는 네. 지역이 될 수 있는 게 전라북도다. 네. 이 여술적 영감과 이 자연의 이런 모티브들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이런 가구나 물건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굉장히 아티스트한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왕영 씨도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나요? 어쨌든 뭐 이제 타국도 한 번씩 이렇게 출장도 가시고 하시니까 전라북도가 어떤 그 예술인의 어떤 영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강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연이 주는 색감이 굉장히 뚜렷한 곳이 전라북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계절도 뚜렷하고 바다도 넓은 바다를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진짜 황금 들녘이나 푸른 들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전라북도는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전부터 전라북도는 사실 문화예술의 또 이 중심지였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거시기의 미학이라는 생각이. 거시기의 미학. 그 거시기 아시죠? 거시기 하죠. 그렇죠? 네, 거시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경계의 모호함이거든요. 네.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경계에서 그것이 모호해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요 거시기를 할 줄 아는 전라도는 거시기하고 할 것이다. 이게 제 강력한 거시기 하는. 어떤 뚜렷한 말은 없었지만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원래 예술이 애매모호해요. 뭔가 이제 명쾌하지 않은데 납득이 되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알겠습니다. 거시. 아까 그 오정에서 보니까 할머니들하고 굉장히 좀 친하게 하려고 고추도 이렇게 꽂아 타고 막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약간 어색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동네 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팁을 우리가 또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님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는 아까 이미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요? 가덕 꼬다리를 잘 따면 할머니들이 뭐 잔소리 할 게 없어. 그래요? 잘 못하지만 거기 앉아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그렇게 따는 것이 아니요. 그 거시기 좀 해봐. 아니 이러면서 일부러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만 준비하고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아까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박연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에 주민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는데 제가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끝말을 따라해요. 그 어르신들이 요즘에 걔가 어쨌어? 그러면 그 어쨌어? 어쩌해? 이런 식으로 따라하고 이거 왜 이런데? 그러게 왜 이런데?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들을 이렇게 동어로 계속 반복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나와 이제 같은 뜻을 나누고 있구나. 그 마을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그 마을의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실제로 예술인으로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영감도 상당히 많죠. 그럼요. 제가 여행을 갈 때 시골이나 섬 이런 곳들을 많이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다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그 어르신들 얼굴 그려드리는 거를 해요. 이렇게 한 분을 그려드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을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요? 하면서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오세요. 그럼 또 이렇게 그려드리다 보면은 전화를 어디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뭐 하고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버스로 오는 거 아니야? 버스로 오시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딱 걸어놓으면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저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점심도 해결돼. 또 잠자리도 맞아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재주가 있으니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 반대로 또 이렇게 약간의 기술을 가르쳐드리면 어머님들이 다 화가 나요.
맞아요. 그죠? 네, 그 해리에서도 그 책마을 해리에서도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림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 그려보셨다는데 너무 멋있는 작품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아까 물감마녀님께서 뭐 어르신들하고 친해지는 그러니까. 팁을 우리가 괜히 얘기를 했네. 아니에요. 잘하시는데 왜 물어본 거야 우리? 저희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그러니까. 팁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 새겨놨어요. 그래요.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기술 하나를 좀 갖고 시골을 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밖에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골로 많이 가는 편인데 이곳은 나오기만 하면은 너무 멋진 풍경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광고 찍어도 되겠다. 말이 지나가요? 웬 말이 지나가지? 여기 마을도 세상에. 타고 있어요. 여기 근처에 승마장이 있거든요. 섭외한 거 아니잖아요. 방송 아니에요, 때문에. 네. 고창하면 또 바다가 유명하니까 산책도 할 겸 그리고 그림도 그릴 겸 이렇게 바다로 나왔어요. We are young, we are gold, trying things we didn't know. 오늘 바다 빛이 너무 좋다. See it come alive. All our fears became our hopes. Climbed out every locked window. We rode a lion's mane and fell upon the rain. 저는 제 작품을 할 때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기술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보여지는 거, 느끼는 것들을 내 속에서 나만의 언어로 소화를 해서 그렇게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의 진심을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이 저에게는 고창의 모든 것들을 또 내 속에서 소화를 해서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될까? 고창의 바다. 오, 뭐야? 와, 대박. 이 소나무 숲이 이렇게 바다에 비치는 그런 풍경을 표현을 해봤어요. 와, 야, 상상도 못했다. 그렇죠? 난 노을 그릴 줄 알았거든. 맞아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사파 작업이 저의 첫 책 작업인데 이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싶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랑 좀 더 돈독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제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제가 퍼포먼스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세계를 나간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 보니까 진짜 오늘 참 애 많이 쓰셨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이거 촬영하느라 얼마나. 좀 광고를 본 느낌이에요, 이거. 야, 우리가 뭐 방송쟁이니까 알잖아요. 예. 그림 오랜만에 그린 걸 수도 있어요. 평소에 잘 안 그리시다가. 근데 확실한 거는 멋있는 풍경을 보면은 정말 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봤어요, 진짜. 아까 그림도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네. 진짜. 화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과연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자기의 색깔을 집어넣어서 자기만의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게 그게 예술이잖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물감마녀님, 고창에서 레지던시 활동을 하시면서 그 예술가의 커리어 외에 이곳에 있어서 참 좋았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어요? 저도 지금 고창의 겨울과 여름, 가을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계절이 주는 밀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깊이거든요. 네. 제가 겨울에 그 걸어가지고 바다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가는 한 30분 정도 사이에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점점 많이 오더니 엄청난 폭설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바닷가에 딱 도착을 했더니 바다 전체가 다 새하얀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하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보고 그 이제 거센 그 해풍을 맞아서 소나무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기울어져 있었어. 네. 이렇게. 근데 그 한쪽 면에만 이렇게 눈들이 쫙 쌓여 있는데 그게 막 불락을 이루니까 정말 엄청 거대한 예술 작품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싶다. 맞아요. 그런 딱 그 상상만으로도 그게 딱 그려지잖아요. 진짜. 뭐 이런 풍경이라든지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벼 논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창은 산들이 다 낮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튀어져 있는데 그 노을 지는 색감 자체가 아, 이렇게 빨갈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빨갛게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네. 정말 제가 인생에서 봤던 최고의 노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물감마녀님 혹시 농촌에서 그림 외에 나는 이런 활동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옛 것을 보면은 그 옛날 그 낡음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시골이나 섬 같은 곳을 여행을 하는 것도 조금은 있고요. 근데 그런 이렇게 할머니 집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뭔가 빛바랜 벽지라든지 네. 고가구 그런 집기들을 보면은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래된 집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록하는 또 그 안엔 또 사람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기록을. 세월이 중첩되어 있는 것들. 네, 뭐 맞아요. 목재가 됐던 그릇이 됐던 사람이 됐건. 네. 그것들이 주는 그 묘한 로망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얘기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카메라 꺼내서 한번 찍으면 될 텐데 사실 요즘에 너무 빠르게 뭔가를 남기고 인스타에 바로바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고 영감을 갖는 그런 그림 작업이라는 게 요즘은 더 소중해진다라는 생각이 진짜 좀 그러네요. 들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자꾸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빨리 가는 그 세상의 속도에 대적할 수 있는 작가님의 힘은 뭔지 되게 궁금해요. 이제 그림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들 다 수작업으로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한 작가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대부분 다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그 수작업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느림의 미학과 네.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하나하나 내 손 지문을 묻혀가면서 하는 그 매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그 아날로그를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디지털도 함께 사용을 하는 거에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필요로 하는 작업도 있긴 하지만 기본은 그 아날로그적인 원화를 그리는 거를 죽을 때까지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무리 편해도 네. 직접 손을 통해서 이렇게 쓱 가고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는 여기도 주는 어떤 그 나에게 주는 영감은 이 컨트롤 C와 V 갖고 안 되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고집 정말로 꼭 지켜줘야 됩니다. 네, 지킬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물감마녀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계획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사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 그림책이 주는 매력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이곳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파를 시작으로 해서 그림책 작업도 계속 해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전시 작품이라든지 뭐 공연 같은 것들도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좀 세계 무대에서 많이 우리의 전통 예술과 K 아트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또 활약하는 우리 물감마녀님의 활약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명언 제조기인 우리 왕용 씨가 우리 물감마녀 왜 그래? 자, 뭐 시킬 줄 알고 제가 뭐 시킬 줄 알고. 행시 이런 거 안 할게요. 행시 안 하고.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물감마녀시니까 물감마녀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하나 골라주신다면 이유까지도. 네. 물감마녀는 어떤 색깔일까요? 물감마녀는요. 네. 저는 검정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원래는 흰색을 할까 했는데 저도 이제 그림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동양화라고 보면은 그 먹에 주는 그 색깔의
그 검은색이지만 그 검은색이 표현해주는 색깔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걸 어떻게 하시지?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네. 동양화를 전공을 하셨지만 딱 떠오르는 색깔은 검은색이 제일 잘. 야. 검은색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명암에 따라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네. 오, 어쩜 이렇게 잘했어요? 어떻게 진짜. 역시 명언 제조기. 망현 씨. 다음 화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감마녀님 앞으로도 그림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상상력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도 응원을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It's a crime, it's a crime. How you reeling me in with the games you play, then you hang me out to dry. My baby calls, but she never gets a hold of me.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일상에서 마법의 싹을 틔우는 마녀들의 이야기, 마녀들의 포레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마녀. 직접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안에서 온 기록마녀 박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왠지 뭔가 깐깐하거든. 포스가 있어요, 포스가. 오, 강해. 기록마녀는 또 뭘까? 아니, 우리가 매해 거듭할수록 다양한 군에서 이렇게 마녀분들께서 오시는데 기록마녀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또 어떤 기록을 하고 계실지. 자, 뭔가 만만치 않은데 이분의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덕 국민학교 18회 졸업 71년. 우덕초등학교다, 우덕초등학교.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 물건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곳은 저희 마을에서 예전에 1961년에 지어진 옛날 경로당 건물인데요. 이게 그냥 새로운 마을회관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허름하게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관이 너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그냥 이곳을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마을 중앙에 있다 보니까 엄청 지저분하게 보여서 이게 계속 신경에 거슬렸어요. 그랬구나.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마을 공동체 기록이나 이곳에 그냥 쌓여져 있던 마을 공동체 기록물들이 되게 많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공간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지만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물들을 좀 전시하고 보관하는 용도로 같이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마을 기록관으로 만든 곳이에요. 맨날 닌자 그리고 그러더니? 맨날 그리는 거 아니야. 오늘은 기록관을 그리고 싶었어? 근데 기록관은 그냥 생각해서 그리는 거야? 밖에 나가서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둥이를 출산하면서 이제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아이랑 지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도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장님. 학교 안 갔어. 오늘 어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늘까지 쉰다고 했어요. 어제 우리 너무 늦게 왔잖아. 사업을 또 하나 하자고 해? 군청에서? 무슨 컨설팅? 우리 사업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아니 이거 말고 또. 아이고 무슨 또 뭐가. 누가.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죄송한데 만담 중이신가요, 두 분이서? 아니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걸 주민들하고 또 투입을 해야 돼. 그래, 그럼요. 네 전화로 왔어 아까. 전화로 왔어?
공천 민원과. 민원과? 네, 민원실에서. 마을이라는 개념이 약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마을 단위의 그런 지역 공동체나 이런 활동들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부안이라는 농촌 지역을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농촌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계승할 수 있는 너무 세세하게 된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것들을 같이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대동회의 회의록 같은 거 보면 정말 재밌는 거 많죠. 맞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차가 빨리 왔네? 11시 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분이라고? 내가 그 요요야요. 난 이게 어머니인 줄 몰랐어. 그때는 이뻤었죠, 그래도. 네, 어머니 완전히 스타일리시. 기억도 안 나셔요? 기억도 안 나. 무대일 때. 사진도 정말 옛날 사진이다. 맞아요. 어머니들 리즈 시절? 잘 나가던 시절? 아, 그러네. 선물 받은 거라고? 결혼식 때? 우와. 이거는 버리면 안 돼. 내 봄. 잘하셨어. 저게 그 결혼 선물로 받으셨대요, 친구들한테. 아, 대박. 저걸 갖고 있었다고요? 네. 와. 어르신들의 물건을 모으고 흑백 사진을 모은다 하니까 하나둘씩 집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놓고 가신 거고 저는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나 역사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역사다. 저런 물건 하나하나가 진짜 이야. 역사다. 저거 우리 부모님 세대 맞아요. 막 시집 오셨을 때. 맞아요. 시집 왔을 때. 아, 정말 고우시다. 우리들은 여기 오면 좀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좀 익숙한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1, 2등을 다 기대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 그래도 2등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볼까 하다 3등 해가지고 다들 섭섭해가지고. 사무장이 우리 분학에 온 것은 우리 분학의 축복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 동네가 활성화가 되고 단합이 잘 되고. 아니 어른들 기다 어떻게 저기를 차려놓은가 몰라. 올해만 벌어들인 상금 수익이 7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자치는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그건 마을 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근데 또 저희가 12월에 마을 축제가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아마 같이 집대성해서 전시회도 하면서 그때 마을 잔치를 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을 잔치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다. 우리 기록마녀님께서 사시는 곳이 부안의 우덕마을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을에 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안으로 기촌을 하면서 1년 정도 이렇게 임시 거주 주택 같은 데가 있어요. 체제형이라고. 그래서 10가구가 살 수 있는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제 1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정착할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을 못 구했어요. 1년이 다 됐는데. 그 1년이 금방 가요. 아, 그렇게 놀다 보니까 1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놀다 보니까. 그래서 집을 못 구하고 시골에 빈집이 많기는 하는데 사실 매매나 임대로 나온 집이 별로 없어요. 네,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엄청 발품을 찾아다니는데 못 찾다가 이제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소문해가지고 거기 위원장님을 한번 만나봐라 하고 그 마을에 갔더니 저한테 그 친구분 집을 비어있던 친구분 집을 설득해가지고 저한테 주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하물며 무상으로 그래서 살게 돼서 저는 이제 집을 찾아 우덕마을에 가게 된 거죠. 집 때문에. 야, 우덕마을은 진짜 복이 그냥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봤을 때 이쁨을 받은 거요. 애지간하면 그렇게 없던 집을 만들어내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보이지 않지만 몇 사람이 전화해갖고 비워놓으면 어디에 집 썩어 그냥 빌려줘. 맞아요. 전화해갖고 맞아요. 잘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잘하시네요. 못 써야 그 쓸만한 사람이 있으니 빨리 줘. 맞아요. 이 전화 몇 통 갔어. 정확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신기하다. 많이 하시네요. 네. 우리 사실 박여미 숙지기께서도 부안에 살잖아요. 네, 그렇죠. 우덕마을을 잘 알아요? 유명해요? 어때요?
그 사실 우동마을은 제가 부안읍을 나갈 때보다 지나가는 그냥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죠? 이제 박후진 선생님을 이제 교육에서 잠깐 만나고 네. 이제 같이 이분이 술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술 친구, 작당 모임을 이제 하다가 이제 친해지면서 우동마을을 알게 조만간 됐어요. 만나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현재 우덕마을 사무장을 맡아서 우덕마을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자진해서 이렇게 좀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도 임명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사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명직이 아니야? 아, 그래? 이게 왜 그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집을 소개시켜준 위원장님이랑 이제 뭐 막걸리 한잔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 친하게 지내니까 그분이 기록물 이런 걸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해서 한 1년 동안 술을 먹으면서 이걸로 무엇을 해볼까 고민을 할 때 저희가 사업 지원 같은 거, 그러니까 신청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보니까 서류도 하고 그것도 뭐 신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지칭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무장이야. 그리고 저도 저 우덕마을 사무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사무장으로 굳힌 거죠. 붙이기를 한 거죠. 대신에 급여는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뭐 마을에 수익 사업을 하는 마을은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변소 화장실. 어머니 옛날에 화장실을 뭐라 그랬다고? 앨범 어머니 옛날 앨범. 아 저렇게 얻으러 다니시는구나 강제적으로. 어디 있는 거 아니야? 못 찾는 거 아니야? 어디 있구만. 아니 무슨 약간 좀 빚쟁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기록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속옷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요? 기록 같은 거 모아둔다고 했을 때 반응이 좀 어땠어요? 엄청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무장 하시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있다 없다? 있다. 있죠. 남편한테 눈치가 보인다. 몇 년째냐? 몇 년째냐? 이게 왜 좋냐? 넌 별거 다 좋아한다. 너 진짜 특이하다 이러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기록들이 지금 진짜 마지막 세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옛날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